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시사계의 컴퓨터 백컴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쿠폰도 있습니다.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이 무거운 녀석 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택배의 구조적 문제. 네. 뭐라고 아까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기 베컴. 네. 네. 구조적 문제 택배. 아 택배 구조적인 문제 또 이거 또 뛰어들 가지고 또 이어져 가지고 오니까 참 그러네요. 예. 그게 지금 가장 문제가 심야 배송 같은 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뭐 15시간에서 심지어는 뭐 18시간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날 새고 배송을 하고 또 집에 들어오셔서 잠시 밥 먹고 샤워하고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택배뿐만이 아니고 분류하는 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택배 기사분들의 과로사 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거는 사회적인 타살이다라는 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그런 뭐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런 예.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배 교수님 모르는 게 없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도 깨알같이 또 적어오셨네요. 네, 신비감이 사라지니까 가끔해 주세요. 입사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언론사 시험 보려고 네, 그래요? TBS.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고3생 같은. KBS 기자 출신이면서 어디 특파원? 네, 뉴욕 특파원 했습니다. 좋습니다. 전입니다. 전. 네. 자 오늘 박훈 변호사가요. 네. 김봉현 씨가 술 접대를 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의 사진하고 이름을 공개했어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명함을 공개했습니다. 이 박훈 변호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 접대에 참석을 했던 현직 검사 한 명의 이름과 사진을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 네. 이름과 뭐 개인정보까지 다 수록이 돼 있는 그런 명함이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공개된 이제 검사를 말하겠죠. 네.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인데 공익적 차원에서 알리는데 만약에 나를 문제 삼으면 이건 전쟁이다. 전쟁이다. 아주 단호하게 반응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북한이 말이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라는 한 달여 만에 내놨는데요. 네. 북한의 이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내놨으니까 나름대로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측 책임 없다. 남측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남쪽에 왜냐하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측이 남한 주민이니까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왜 북한으로 넘어오게 했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위험한 시기고 그게 벌어진 장소가 NLL이라는 열점 수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불가피했다라는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더 이상 남북 관계 파국을 원치 않는다라면서 앞으로 남북관계 수습의 의지를 밝힌 대목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매우 따가운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영공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그래서 남북을 자꾸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남북 공동조사 그리고 군통시설 복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거든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까? 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남북 공동조사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같이 좀 한다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만도 좀 쏟아냈죠 또.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불만을 강하게 쏟아냈는데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 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데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있다. 분주탕을 비우고 있다면서 뭐를 한다고요? 분주탕, 분탕질을 한다. 분주탕을 한다. 네, 네. 뭐 분주하고 바쁘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역도 다 되시네요, 교수님. 모든 게 가능하신데요. 컴퓨터. 자, 사망한 공무원 시신 수습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은 우리는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여전히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제 시신을 찾아서 유족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결실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는 계속을 하겠다라는 얘기지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이제 우리 최초의 군 당국의 발표를 부정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방부 발표, 후속 발표가 단언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군 당국에게 시신 훼손 논란을 떠넘기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또 여야 반응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나 또 정부 이 여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을 또 비판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북의 적반하장 태도다. 우리 정부가 자초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모든 면죄부를 받은 듯 행동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오늘 본 기사인데 네. 그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왜 국정감사장 가면은 종이로 그냥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산더미 같이 쌓여 다 있죠. 보지도 않는 거. 네. 보자기에 쌓여 있고 그런 거. 그거를 인쇄물을 쌓은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네. 롯데타워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79m가 높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국감 제출된 종이만 1270만 쪽. 높이가 634m. 폐지 수거하는 분들에게 드리면 좋겠네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버리면 재활용을 하긴 할 텐데. 하긴 하겠죠. 네, 그래서 국정감사가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산화하고.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자로 다 하면 되잖아요. 전자자료 대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말문을 열었어요. 네, 한마디로 총대를 맨 건데요. 뭐 결국 이제 정가에서도 공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혹시 서울시장만 하고 부산시장은 안 할 건가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랬었죠. 결국 이제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의총 자리에서 밝혔는데 현재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후보를 낼 수 없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이 꼭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도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공천을 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심판을 직접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만 하면 또 너무 얄밉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도 내놨어요. 사과의 대상을 제가 좀 눈여겨봤는데 첫 번째 서울 그리고 부산 시민, 두 번째가 국민 여러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피해 여성. 네. 아무래도 이제 성비위 문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특히 이제 피해 여성에게 사과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깔끔한 정리 좋았어요. 이거 이거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주진우 그 프로 PD 네. 김호정 PD 책상에 있는 거 좀 가져왔는데 제1구의 허리케인은 예산이 없나요? 없어요. 네. 배 교수님 하나 주세요. 중간에 먹지 말고. 네. 어디 뭐 유산균. 멍멍이 훈련시키는 것 같아서. 여보세요. 백흠 배종우 교수님 좀 사오세요. 이렇게 칭찬을 잘했어요. 받으시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부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공천을 하려면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인가 이걸 바꿔야 된다면서요.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앞서 이제 백흠 배종우 교수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주말입니다. 네.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간 전 당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됩니다. 네. 지금 뭐 결과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11월 1일, 1월까지.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당헌 당규가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 당원이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두 분? 공당원이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80만 명 되고요. 80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신들도 뭐 수십만 명 된다 그러는데 네. 어림잡아서 뭐 한 2, 30만 명 내지는 뭐 60만 명 많게는 60만 명까지는 안 될 겁니다. 민주당의 당원이
민주당은 80만 명. 80만이고. 네네. 완전 당원이 아니고 권리당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당원 돈을 내는 권리당.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틀 전자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권리당원 권리당원 대상입니다. 아, 당비를 내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분들만은 얼마라고 몇 명? 최소한 1,000원 인원 이상을 내야 되고요. 인원이니까 80만 명 80만. 정도. 네네. 모르시는 게 전혀 없는데요.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아는 것만 압니다. 대콤 시사계 컴퓨터. 아는 것만 압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겸손하기까지. 아니요,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연히 반발하겠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연히 반발하죠. 왜냐하면 후보를 안 내면은 자신들이 좀 유리하게 그렇죠. 수월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후보를 정식으로 낸다고 그러니까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까지 아주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심지어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상당히 무섭죠. 천벌. 네. 이게 과연 정치적인 용어로 적합한지는 모르겠고요. 그만큼 이제 격앙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책임진다, 사죄한다라면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장제원 대표는 비겁하다, 뻔뻔하다. 장재원 무슨 대표? 장제원 의원. 의원이죠. 네. 한번 이제 얼라타고 있는지 한번 봤고요. 네. 아, 지금 장제원 의원. 컴퓨터에서 약간 좀 에러가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아닙니까? 배 교수님 좀 정리하시죠.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겁하고 뻔뻔하다. 네. 어떻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당원들에게 떠넘기냐라고 네.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뚱소리도 무거운가 봐. 그러네요. 늦게 나오네요. 네.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네. 자, 미국 대선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막판 여론조사가 나왔다는데 어때요? 판세가 지금?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모아서 RCP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하는 미국의 조사 전문 기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적게는 한 8%포인트, 많게는 한 10%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합 지역은 바로 두 지역입니다. 어디입니까? 이 경합주가 정말 중요한데 한 곳은 플로리다고 네. 한 곳은 펜실베이니아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합니까? 네. 어디가 더 중요해요? 플로리다 플로리다하고 템파로 이 바이든 후보, 트럼프 대통령 모두 출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 플로리다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플로리다 그러면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밑줄 538개. 왜요? 네,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오늘 뭐 여론조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여론조사 얘기하면 신나. 예. 네, 역시 저 배수장한테도 빨리 주세요. 유산 네, 시간 없어요. 하겠습니다. 2개 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플로리다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 바로 플로리다고요.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월드 올랜도도 이 바로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바로 이 좋겠다. 플로리다 오늘 중요하고 밑줄 538개, 별 29개입니다. 간결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전국 득표보다 경합주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뭐 득표수 가장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네.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50개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승자 독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주에 해당된 할당된 선거인단 수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승자 독식 영어로 뭐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Winner takes all. 이건 최일구 앵커가 한 영어입니다. 역시 시사계. 네, 그런데 이제 컴퓨터입니다. 이게 538명이거든요. 총 선거인단이. 근데 이제 매지 그러니까 절반이 270인데 지금 6개 경합주에서 대략 5분의 1 정도 지금 한 101명 정도 되니까 6개 경합주에서 다 가져간다. 그럼 틀림없이 이기는 건데 실제로 지난번에 트럼프 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국에서 3%, 한 300만 표 정도 졌거든요. 근데 6개 경합주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결국은 당선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 6개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네.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플로리다 두 분 다 가보셨다니까. 네. 좋아요, 가면? 좋습니다. 왜 좋냐? 예. 따뜻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이제 몸이 차지니까 예. 노인분들이 다 플로리다도 근데 거기가 또 허리케인 불면 피해가 또 많은데 아닙니까? 많은 곳이죠. 그때는 피해 있어야죠. 그때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 11월 3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죠.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 모두 최대 승부처인 이곳 유세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라 불리는 미국 대선의 최대 경합주. 이곳이 어딜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백 교수님. 네.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어르신분들이 많이 가서 사시는 곳이죠. 이 지역이고 경선인단 29명이 걸려 있는 곳 어디입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간 곳이 플로리다라고 제가 했었나요? 아니 그랬잖아요. 나이 들면은 저 따뜻한 데 많이 기자 간다. 출신은 이제 확인 정신 주기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 알겠어요. 여기 힌트 좀 주세요. 들었잖아요. 힌트는 백 제가 교수님. 좀 뭐 우리 늘 직설합법을 하니까 몇 글자죠? 몇 글자? 몇 글자요? 네 글자. 풀. 네. 네 글자네요. 네, 네. 첫 자는 풀이고 끝 자는 다. 다자. 네. 자 오늘 예언하고 끝냅시다. 저 화요일 날 이제 다음 주 선거인데 네. 누가 돼요? 배 소장님. 바이든이 바이든. 그다음에 네. 아무도 안 됩니다. 그건 뭐또 선거는 끝났는데 선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죠. 누가 돼요? 아니 이게 정확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법정 소송으로 가서 미국이 지금 내전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밖에서 적어놨어요. 네. 자.